서울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.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해법은 없는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계원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서 오세요. 자, 서울 남성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. 막상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. 주변에서 혹시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나 또 사용하고 계신 남성분들 있으신지 먼저 평론가님부터 얘기해 주세요. 뭐 통계적으로 3%라고 하면 네.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. 뭐 있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예. 사실상 제도가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.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에 네. 근원적인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. 네. 특히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실행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3.2%라는 것은 사실상 제도가 없는 것과 같아. 네. 그래서 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가 갖는 유의미성, 즉 저출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.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. 네. 예. 손수호 변호사는 주변에 네. 육아휴직하고 있는 남성분들 계신가요? 그동안은 거의 없었는데요. 예. 최근에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대기업 종사자들이거든요.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상사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허락을 받는 형식으로 다 얻더라고요. 그렇게 그 고민하는 과정을 볼 때 물론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인식이 좀 좋아지고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네. 제 주변에는 육아휴직은 없고요. 육아실직은 있더라고요. 예, 안타깝게도. 네, 예. 참 그러네요. 어린 자녀가 있거나 혹은 이제 자녀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한데, 그럼 이 육아휴직은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? 일단 자녀가 이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이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 자녀에 대해서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예. 육아휴직에 대한 일정한 보조는 이제 고용보험공단에서 일단 주는 것이고, 네. 그러면 두 자녀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한 자녀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가 2년간 쓸 수 있고요. 두 자녀일 경우에는 최장 4년까지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물론 이 제도는 이제 모든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. 일단 직장 생활이 1년을 초과해야 되고 예. 또 현재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다른 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예. 사업주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가 뭐 평소 받던 월급만큼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제일 중요한 게 그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. 과연 정상적인 생활과 육아가 가능한 급여가 네. 지급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현재 그 법령에 따르면은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의 40%입니다. 네. 그리고 40%가 그 어떠한 그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경우에는 최소 50만 원 그리고 최대 100만 원까지로 이제 제한되고 있는데요. 그리고 그 휴직 급여 중에 15%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임금에 합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남성의 경우에 그 육아휴직을 쓰는 그 빈도가 낮기 때문에 좀 장려하는 제도가 있는데요. 네. 보통의 경우에 이제 엄마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빠가 쓰게 되는데요. 네. 양쪽 배우자가 다 쓴다 하더라도 예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쓰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런 육아휴직 급여를 조금 더 상향시켰습니다.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두 번째 쓰는 그 엄마든 아빠든 예. 배우자의 첫 번째 달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 원이 아닌 최대 150만 원까지로 지원했는데요. 이제는 그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까지로 늘렸거든요. 3개월까지로. 그래서 조금 더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의 그런 그 남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제 올해부터 기능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고 혜택도 늘고 있기는 한데요. 그동안 그러면 서울 지역에 육아휴직 신청 현황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나요? 뭐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이제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 차이는 굉장히 많이 이제 나고 있고요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조선시대 이제 세종대왕 시절에 네. 여노비가 아이를 낳아도 그 100일 동안
휴가를 줬고 네. 그다음에 여노비의 남편도 한 달 동안은 네. 아무런 일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육아하는데 이제 시간을 쏟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제도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.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못한 것 아니냐. 그러니까 직장 내 분위기도 있고 당장 이제 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소득에 대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봤을 때 네. 지금 현재는 이런저런 것들을 신청하기가 참 어렵다. 그래서 숫자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뭐 통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 기간 또 육아휴직 신청 현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. 먼저 2007년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이 현저히 적습니다. 지금 단위가 127명 정도가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손수호 변호사께서 네. 통계를 네.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물론 2007년에 비해서 이제 최근 네.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. 네네. 네, 그런데 사실은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늘었죠. 신청 건수도 훨씬 많고. 네. 하지만 남성도 물론 늘긴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그 여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조하다라는 점을 조금 전 그 자료 화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. 예. 또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남성의 그런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 외국과 한번 좀 비교하는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OECD 평균적인 그런 것과 또 OECD의 또 아무래도 그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더 선진적이고 좀 더 많이 허용할 것 같은 그런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는 자료도 좀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장되는 기간이 1년입니다. 52.6주이고요. 네. 일본도 비슷합니다.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보장 기간이 길 거라고 생각했던 뭐 프랑스나 기타 그 서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보장 기간이었습니다. 그러네요. 네, 게다가 OECD 평균은 또 9주였는데요. 네네. 이처럼 우리나라가 보장 기간 자체는 매우 깁니다. 제도가 잘 만들어진 거죠. 네네. 충분하게.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장 기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얼만큼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여기선 참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만 예. 우리나라 남성의 그런 그 사용 그 율이 여전히 5%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. 그리고 실제 휴직 기간도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. 여성이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도 3개월 정도가 짧았습니다. 네. 반면 이제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의 3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이런 측면을 볼 때 물론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건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여건 때문인지 뭔지 이 육아휴직 제도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. 왜 남성들이 이렇게 육아휴직 제도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? 뭐 당장 정책이 잘못됐죠. 정책을 만들어 놓고 52주 동안 사실 1년입니다.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제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 놨는데 예. 오히려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것은 정책과 현실이 큰 괴리감이 있는 것이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전국 평균이 5%대인데 서울의 평균은 3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 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, 특히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분위기 또는 업무의 강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수도라고 하는 서울에서 선진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더 쓰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면 이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. 예.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 남성들이 어떤 식으로 그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텐데 전국 20대 이상 기혼 직장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어떻게 답변이 나왔나요? 네.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, 쓰고 싶지만 못 쓴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그런 이유가 다 짐작하셨겠죠. 직장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. 쓰고 싶지만 아무도 안 쓰고 네. 또 그동안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 상사로 계시고 이제 오너로 계시고 하니까 네. 말도 못 꺼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. 예. 또 말 꺼냈을 경우에 이게 내가 갔다 오면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네. 이런 걱정, 즉 인사당 불이익을 걱정했고요. 예. 또한 그 회사가 뭐 이제 그 여건이 좋지 않고 어떤 경영상의 그런 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정이 좀 좋지 않은 기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. 그 뒤를 이어서 또 뭐 제도를 몰랐거나 필요가 없었다.
아니면 뭐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유를 보면 상위권에 있는 이유가 대부분 직장에 관련된 이유예요.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육아 실직도 뭐 있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실직을 한 경우도 있나요? 그 휴직 중에 이제 잘려버린 거죠.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. 그래서 쓰는 사람도 3%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쓰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결국 실직을 하고 만다. 네. 그러면 누가 더 쓸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당당 나오고요. 그 이제 새누리당의 민현주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지난 5년 동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. 네. 조사를 해보니까 10,000명 가까운 사람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잘려버리고 이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려고 하니까 복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더라.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3%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. 또 3%의 해당자들이 실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 문제야말로 참으로 심각하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 시점에 마련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결국 유명무실한 상태로 갈 것이다.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또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남성들이 앞장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기업인이죠. 이제 페이스북을 만들고 지금 현재 최고 경영자로 일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딸이 태어나면서 2달 동안에 이제 그 육아휴직을 발표했는데요. 물론 본인이 CEO니까 다른 사람 눈치 안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육아휴직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더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한 딸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민들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본 집권당의 한 의원이 또 이제 그 헌정사상 최초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. 예. 남성이었습니다, 역시. 예. 그런데 우리나라와도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휴직 대상자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성들이 있을 거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그러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정말 실제로 일을 좀 잠시 손에서 놓고 육아를 함으로써 남성 육아휴직 정말 좋은 제도구나, 네. 가능하구나,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뭐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준다면은 제도가 정착하고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. 네. 네. 들어보니까 스웨덴은 공주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썼다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렇게 좀 본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. 아빠 육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 보이죠. 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뭐 여러 가지가 보완돼야 될 겁니다. 이제 국가는 사업주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면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사업주가 그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이 제도를 받아들이겠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더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강제적으로 당장 그 육아휴직 대상자가 쉬지 않으면은 직장에 아예 복귀를 못한다.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되고요. 이 제도가 처음에 출발했던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구금백년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라고 했다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제적으로 일단 시행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일단 그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또 육아휴직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필요한 제도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는 또 활성화 물론 해야겠죠. 그런데 근로자들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단 인정될 수가 없는 제도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이제 그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만 너무나 이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간다. 따라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아이를 낳고 또 기르고 싶을 때도 어느 정도 육아휴직에 근접한 또는 유사한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더 제도가 좀 더 균형 있게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.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전계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